네, 1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절은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볼티지 썸밍이라고 되어 있죠. 예, 볼티지 썸밍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주로 다룰 내용은 썸머보다도 서브트랙터에 해당될 뺄셈기에 해당되고요. 또 사실은 이제 뺄셈기라기보다도 어, 입력 두 개 입력했을 때 두 개 입력의 차이를 게인을 곱해서 AV라고 할까요? 게인을 곱해서 출력에 보내주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네, 이것도 OP앰프를 활용한 회로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버팅을 활용한 멀티 썸밍은 앞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뭐 별도 특별히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특별할 게 없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를 슈퍼포지션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 KCL을 전부 다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KCL을 활용하거나 해서 이와 같은 결과식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인버팅이죠, 그렇죠? 예, 이 non-inverting 단자에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V1, V2, 뭐 R1, R2, RA, RB라고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잘 쓰질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것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입력에 대한 게인을 V1에 대한 게인은 R1만 조절하면 되고 R1을 조절할 때 다른 게인으로 영향을 받지 않죠. 즉 게인들의 조절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non-inverting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슈퍼포지션을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을 V 플러스라고 하면 V 플러스는 이쪽을 그라운드 시키면 R1 플러스 R2는 어떻게 되죠? R2의 V1이 되고 반대로 요거만 살리고 요걸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R1의 V2 이렇게 되겠죠. 예, 뭐 손쉽게 여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아이고, 여기가 V2 여기가 V1 R1나 R2일 때 여기가 V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다 여러 번 했던 거죠. 우리 TR에 이제 DC 바이오스를 할 때도 했었고 그거보다 전에 전자회로 원을 맨 처음에 할 때도 했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여기 전압을 구할 때 여기 전압을 구하는데 V1과 V2의 더한 형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V1의 게인을 조절을 했다고 하면 V2의 게인은 이제 조절하고 싶은데 이건 끝났고 이것만 따로 이제 설계를 하고 싶은데 요거를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R1을 조절하게 되면 여기 R1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R2로 바꾸게 되면 이 R2 값이 여기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불편하죠. 요거는 그냥 요거는 요것만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요것만 따로 조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부 다 가변 저항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요 앞에 있는 요 게인은 내가 요 가변 저항만 조절하면 그러면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주로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볼티 서브트랙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덧셈 앞에서는 덧셈을 했는데 이번에는 뺄셈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뺄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버팅 앰플을 두 개를 거치게 되면 반전되고 반전되니까 이 신호는 플러스 게인이 곱해져서 나올 거고 이거는 한 번만 거치니까 마이너스 게인이 곱해져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생각할 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버팅 앰프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있었던 요런 거를 활용하면 R1분의 RF의 V1 마이너스, 아이고, 2분의 RF의 V2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V2 대신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R 뭐라고 할까요? 3분의 RF라고 할까요? 예, V3의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게인이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죠. 첨자는 지금 이거랑 같지 않습니다. 네,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V1은 예를 들어서 AV1 마이너스 BV2 AB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먼저 넌 인버팅 앰프를 만들고 여기다가 인풋을 두 개를 넣는 거죠. 두 개를. 아이고. 네. 그러면 요 입력에 대한 것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VA라고 그럴까요? 네. 여기에다가 다시 인버팅 한 것을 V2를 인버팅 한 것을 V2를 인버팅 한 것을 넣게 되면 여기는 V2가 인버팅 등에 들어가고 그게 플러스가 곱해져서 나가게 되니까 V2의 개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V1은 플러스 배가 돼서 나가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인들을 조절할 때 각각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요거죠, 요거. RARB. 독립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요구할 때. 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네, 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에서는 타이틀이 별도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써 있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아날로그 칩으로 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칩의 이름이 카테고리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슈퍼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한쪽에 마이너스 단자에도 입력이 들어가고 플러스 단자에도 입력이 들어가니까 인버팅 앰플을 이용해서 나오는 출력과 넌 인버팅 앰플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 두 개의 합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 입력은 양수배가 되고 이 입력은 음수배가 되니까 이것 빼기 이거와 유사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력값을 구하는 거 뭐 굉장히 쉽습니다. 슈퍼포지션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는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양단이 전부 다 0V가 됩니다. 따라서 여긴 그라운드랑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인버팅 앰프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V2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V2를 그라운드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전압을 구하면 여기 전압을 이걸로 V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단자니까 V 플러스는 간단하죠. V1에다가 이 두 저항의 볼테이지 디비전이 되겠죠.
거죠. 그러면 이 V 플러스에 대해서 이거는 non inverting 앰프가 되는 거죠. 이 전압에 대해서 non inverting 앰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non inverting 앰프인 요 게인이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게인이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에다가. 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거 분모 분자를 R2로 나누고 이거를 분모 분자를 R3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R1과 R2를 같게 막 놓고 R3와 R4를 같게 놓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를 증폭시켜서 출력에 내보내주는 그런 앰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 R1과 R3를 마저도 다 똑같이 만들면 그럼 이게 게인이 1이 되겠죠. 그냥 두 신호의 차이를 그대로 출력에 내보내주는 그런 그 회로가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게, 이거 두 개는 같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브릿지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놓고 한쪽을 여기다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V 전압을 연결하고 이제 브릿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트랜스듀서 같은 것을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요게 변하게 되면 이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그러면 증폭이 돼서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이 트랜스듀서는 뭐 보통 이제 RTD라든지 뭐 PT백 같은 이제 그런 온도 센서라든지 혹은 뭐 스트레인 게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감지를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다 똑같이 하고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R1 요거를 R3 이렇게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케미칼 플랜트라든지 혹은 뭐 제철소 뭐 이런데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장에서 배웠었던 그 밸런스 케이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거리가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센서가 있는 곳과 이거 센싱한 신호를 받는 곳이 굉장히 멉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m, 120m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신호가 쭉 이게 굉장히 멀리 가야 되게 되면 이 신호 라인을 따라서 결국에는 노이즈도 타게 되고 이제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신호만 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뺄셈을 하는 거죠. 제가 구장에서 그 밸런스 케이블 설계를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뺄셈을 하게 되면 커먼 모드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뺄셈 하게 되면 커먼 모드 없어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오는 신호가 여기가 원래가 여기가 VA였고 VB였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거죠.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노이즈가 타고 들어왔다. 똑같이. 그럼 여기 신호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V2가 VA 플러스 N. 원래 VA하고 V가 같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밸런스가 되어 있는 거죠. V1은 어떻게 됩니까? VB 플러스 노이즈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신호를 하나만 받게 되면 이게 다 증폭이 되니까. 근데 그대로 받아서 두 개를 이제 뺄셈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좋아지는 거죠. 노이즈가 다 캔슬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만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제대로 된 아까 전처럼 이렇게 되려면 R2가 정확하게 R1과 맞고 이게 정확하게 R3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1은 R2하고 같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kg다. 그리고 R3하고 R4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다. 1% 다르다고 합시다. 예, R4가 100kg고 R3가 101kg이라고 합시다. 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칩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TI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오는 뭐그 INA 106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10K, 이쪽이 100K로 돼 있어서 10과 100K로 돼 있어서 예, 이런 형태, 이런 정도의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금 1%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인풋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쪽은 이쪽에는 V 커먼 플러스 2분의 VD 이쪽은 커먼 마이너스 2분의 VD가 들어가서 두 개의 차이가 VD가 되게끔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하고 VD가 10mV고 VC가 만약에 1V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 10장에서 CMR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배웠죠. OPMP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디퍼런스 인풋에 대해서 디퍼런셜 게인, 커먼 모델에서 커먼 시그널에 대해서 커먼 게인이 곱해진 것이 합해져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V1은 이렇게 정하고 V2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1이 얼마가 되죠? 1이 있으니까 1점 이거 절반이죠. 005가 될 거고 반대로 V2는 5mV가 빠져야 되겠죠. 0.995V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출력이 얼마가 될까요? 라는 거죠. 예. 출력이 지금 우리가 R1, R2, R3, R4를 지금 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O가 어떻게 되냐면 VO는 1 플러스 10의 R3가 101 1 플러스 100 나누기 10의 V1이 되고 마이너스 10분의 100의 V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면 10.009V1 마이너스 10V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만약에 내가 요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고 하게 되면 결과값이 대략 109.05m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V1, V2에다가 요거 두 개를 대입하게 되면 요것과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009VC 커먼 모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09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어디 갔어? 절반씩이니까 반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0.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니까 0045VD가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AC가 되고 이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AD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CMRR을 구해보면
CMRR을 저 값을 넣어서 구해보면 20로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60.9dB 정도가 아이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CMRR이 61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면 사실 작은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OPF 같은 경우에 한뭐 70, 80에서 뭐 100dB 그런 정도는 하니까 90dB 왔다 갔다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때 그러면 이제 출력에서 커먼 모드의 출력 값과 디퍼런셜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 계산해 보면 커먼 모드하고 계산해 보면 커먼 모드는 대략 9mV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VD는 얼마입니까? VD는 10mm니까 여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웃풋 중에 디퍼런셜에 해당되는 것은 대략 요거 이제 10배 하면 되니까 대략 100mV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1% 차이만 있었어요, 저항에. 요거는 똑같고 여기서 1% 차이만 있었는데 출력을 보니까 대략 9%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커먼 모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 저항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OPMP라고 하는 소자를 따로 OPMP 따로 사서 주변에다가 저항을 꾸미는 게 아니고요. 요게 전체가 이제 IC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항들을 전부 다 정교하게 맞춰서 디자인해서 설계를 해서 IC로 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놀리틱 IC라고 합니다. 모놀리틱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칩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칩들은 이제 아날로그 칩들을 제작하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TI 있죠. 일반 사람들 보통 뭐 계산기 만들 회사로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아날로그 디바이스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에서 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칩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저항들이 잘 맞춰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릴 데가 없네. 이거는 여백이 좀 좁구나. 네, 여기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좀 그려져 있지만 지금 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사실 인풋 임피던스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디퍼런셜 인풋 임피던스는 요거 두 개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저항과 이쪽에 있는 이 임피던스가 만약에 비슷하면 컴파러블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저항과 다음 단에 있는 저항이 두 개가 비슷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쪽이 굉장히 커야 원래 요 신호가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게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배운 게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버퍼라고 하는 걸 배웠죠. 버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이구 너무 크다.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전류가 거의 안으로는 끊어진 것 같고 여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회로를 연결할 때 전혀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퍼를 설계를 하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여백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네. 이렇게 그리자.
V1, V2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호가 너무 작은 경우에, 센서 신호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제 게인이 또 필요하게 되면 게인이, 그래서 게인을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인을 키우고 싶으면은 이게 지금 너인버팅 앰프 형태와 비슷하니까 너인버팅 쪽이 입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너인버팅 앰프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너인버팅 앰프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RA, RB, RA, RB로 이렇게 너인버팅 앰프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 또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아, 그래도 여백이 조금 부족하구나. 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잘 그려야 되겠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 RA를 어떻게 썼죠? 여기가 RB, 이렇게 RB, RA, RA.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잠깐 여러분이 눈에다 복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눈에 복사했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여기가 RB, RB, 여기가 RA 두 개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걸 이제 하나의 저항 형태로 바꿨습니다. 네, 이 회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고요. 밑에 뭐 결과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가 V2면 OPM프가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전압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V2가 되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기 전압은 V1이 되겠죠. 이렇게 같은 전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전류는 RP분의 V2-V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다 끊어져 있으니까 이 전류가 위에서부터 사실은 다 똑같이 다 흐릅니다. 다 똑같이. 그렇죠? 따라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여기 VA, VB라고 하면 VA와 VB-VA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전류가 똑같이 쭉 흐르고 저항이 요만큼 있으니까 I에다가 곱하기 R 더하기 RP 더하기 R, 다시 말해서 R이 두 개니까 RP 더하기 2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R이 다 똑같으니까 출력이 VA 빼기 VB가 되는 거죠. 게인이 1짜리. 네. 그러니까 요거를 부호를 바꿔서 반대로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이 RA와 RB였었잖아요, 처음에. 그게 서로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스트루멘테이션 그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조사의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보이는 프로덕트 리스트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이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로 찾으면 됩니다. 예, 이런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칩 내부가
내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안에 OPM프와 요 저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있고, 요거를 외부에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저항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하나를 조절함으로 해서 이 개인 값을 조절할 수 있게끔, 나머지는 알아서 다 똑같아지도록 요거랑 이거랑 똑같게 같게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R 똑같은데요. 꼭 요거랑 사실 같은 필요가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칩들에도 보면 같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R1, R1, R2, R2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노리틱 IC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제품이 이제 나옵니다. 칩의 형태로 다 세팅돼서 딱 나오고, 사용자는 요 밖에 있는 요 RP 요 값을 조절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신호, 원래 신호가 작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노이즈 같은 거 다 뺄셈 해주는 거니까, 그 서로 없애서 커먼 모드가 없으니까. 네. 커먼 모드가 없는 거 그러고 보니까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 커먼 모드가 없는 거 너무 당연하죠. 자, 똑같은 신호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VC가 들어가면 여기도 VC, 여기도 VC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VC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전류는 안 흐르겠죠. 그럼 여기 쭉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차가 없죠. 전압차가 없으니까 출력이 없죠. 따라서 커먼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없습니다. 커먼 모드는 다 리젝션 잘 해준다.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 0.00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없어진다,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